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창룡이가 뭐라고 떠들든 말든 사실 전 신경 별로 안 씁니다. 그런데 제롬 파웰이 한 말씀 하시면 신경을 엄청 많이 씁니다. 7일 화요일에 이코노믹 클럽 오브 워싱턴 DC 행사에 참석한 그 제롬 파웰이 Question and Answer Session, 질의응답 시간에 시장의 궁금증에 대해 여러 말씀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잡히기 시작했다. Inflation is beginning to ease. 여기까지는 딱 좋은 말인데 그 다음이 아주 실망스럽네요. 완전히 제압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답니다. 그래서 만약 경제 데이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시장의 예상과 달리 금리 인상 더 진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월과 저는 뭐 밥 같이 먹는 거는 고소하고요. 커피 한 잔 같이 마신 적이 없는데 마음은 서로 통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평소에 하던 말을 뭐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용어가 등장했는데요. 그 disinflationary process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 저는 처음 듣는 말인데, 그래서 이게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셔너리 프로세스와 반대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셔너리 프로세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지금부터는 DIS라는 접두사를 하나 갖다 붙여서 disinflationary process, 즉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다가 장기 목표 2%로 되는 것, 요걸 disinflationary process라는 용어를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disinflationary process는 상품 분야에서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런 겁니다. 상품 분야에서만. 그런데 이 상품 분야는 미국 경제의 대략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서비스 분야 물가 상승세는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disinflationary process는 아직 초기 단계다. 조금 전 출발한 것과 같기 때문에 갈 길이 엄청 많이 남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기 시작한다는 이 사실, 요거는 제롬 파웰이 말했기 때문에 그 인정되는 게 아니죠. 당연히 데이터가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 관련 그 사진을 보십시오. 그 데이터가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이 이런 변경된 사실을 기초로 합리적 기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롬 파월도 당연히 시장의 일부일 뿐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전에 본 그 사진 보시죠. 예전 사진입니다. 3월 기준금리 동결 확률이 등장을 해서 한때 17% 이상 세력을 얻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월 고용보고서가 너무나 강력해서 일자리가 51.7만 개가 초과됐는데 이게 시장의 예측치를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거라는 겁니다. 3배 이상 더 많은 숫자라는 겁니다. Initial Jobless Claim, 이것도 계속 줄어들고 실업률은 역사적인 저점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1월 PPI 숫자 더 올라간다는 예상치도 발표됐고요. 그 다음 1월 CPI는 더 이상 둔화되지 않는다 이런 전망치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동결 확률은 싹 사라지고 50bp 올린다는 확률이 등장을 해서 지금 6%가 넘는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진 같이 보시죠. 현재 그 3월 FOMC 기준금리 인상 확률 분포 그 사진 보시죠. 현재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강조드리는데 저 어떤 확률 분포의 의미는 현재 FOMC 열리면은 기준금리 또 25bp 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베팅은 25 올리는 거에 베팅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3월 22일 지나면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5% 된다는 겁니다. 5%.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 발표된 이코노미 나우의 미국 1분기 GDP 성장 전망치 2.1%로 대폭 상향 발표됐습니다. 지난주에는 0.7%로 둔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다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경기 후퇴도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로써 JP 모건 회장을 비롯해서
막강한 그 비관론자들이 미국 경제 금년 상반기 대침체할 것 같다 이런 주장이 싹 사라질지 이제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파월의 말은 아주 간결하고 명확한 것 같습니다. If the data shows that inflation is running hotter than the Fed expects, that will mean higher rates. 아주 간단합니다. 연준 예상 이상으로 인플레이션 진행되면 바로 금리 더 올린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말은 더 재밌습니다. 더 아주 확실합니다. We are going to react to the data. 예. We are going to react to the data. 예? 연준은 데이터에 기초해서 데이터가 지적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상보다 인플레이션 더 높게 진행되면 바로 금리도 올리겠다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이 말을 듣고 시장이 발작을 일으켜서 상승하던 게 그냥 다우가 한 100포인트 이상 뚝 빠졌다가 뭐 그랬죠. 마침 발작 늘을 띄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근데 we are going to react to the data. 저 말 아주 멋있는 말인데 저 말 딱 보면서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요즘 천재 충신 검사들이 하는 말이 있죠.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그대로 직진 돌격해서 그게 누구든 주권자가 맡긴 정의의 칼로 주저없이 그냥 푹 쑤셔버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천재 충신 그 한동훈이 하는 말이 있죠. 증거와 팩트로 말씀하시라. 아수라 양아치 의원 쓰레기들 다 동원해서 썩은 근육 자랑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 제롬 파웰의 시각, 고용시장이 강력한 것은 장차 인플레이션 더 진행될 거라는 그런 강한 징조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론으로는 다 맞는 말이죠. 일반론으로는. 그런데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전쟁 중이라는 현재 상황에서 이거 고용시장 좋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더 가속된다 이 말과 거의 등가로 인식하는 거 아닌지 이게 지금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이 말은 만약 지금 그 3월 3일에 그 2월 고용보고서 발표 예정인데 이게 또 좋게 나오면은 그러면은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것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2월 고용 좋게 나오는 것은 3월 시장에 악재가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어떤 그 예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그 여러 데이터를 같이 이제 봐야 된다는 뜻이죠. 그다음 제롬 파웰의 입을 통해서 시장이 또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 언제 멈출지 아직 힌트가 전혀 없습니다. 시장은 여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꾸 질문을 던지죠. question and answer session 되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아직 힌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연말 되면은 미국이 기준금리 내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것은 그냥 환타지 소설일 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종료 시점에 대해서 지금 CNBC가 어떤 그 추측 보도를 했습니다. 짐작을 했습니다. 짐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4년경 될 것 같다 이렇게 짐작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 2% 이내로 잡힐 가능성이 확인되고 나서 그쯤에 그 금리 인상 종료를 선언할 것 같다. 그게 아마 24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 범위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마치 올해 23년에 삼성중공업 주가 전망을 하면서 하단 1,000원, 상단 2만 원, 1,000원에서 2만 원 사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니까 그냥 하나만한 소리라고 들립니다. 하여튼 금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금리는 아니라는 것은 제롬 파월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롬 파월이 하는 말은 23년에 연준은 물가 고비 확 잡아서 낚아채서 더 이상 이 물가가 날뛰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진정되는 모습을 보는 거, 이게 23년의 목표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롬 파웰의 짐작을 말했습니다. 게싱한다는 거죠. My guess. 그래서 제롬 파웰의 어떤 그 추측, 짐작은 24년은 되어야 인플레이션이 2% 가까이 내려올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근거로 이제 CNBC가 한 24년에는 내년이 돼야지 금리 인상 종료 선언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 짐작한 것으로 일단 뭐 해석이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롬 파웰이 하는 말은 My guess is it will take certainly into not just this year, but next year to get down close to 2%. 그러니까 2% 가까이 가는 것은 금년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년 돼야 2% 근방으로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내려갈 것 같다는 겁니다. 금년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다는 거죠. Not just this year, but next year. 요게 안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 내용은요, 원래 연준의 12월 경제 전망에 나온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제롬 파웰이 짐작을 하는 것도 그냥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연준의 다수 의견들을 종합하면서 어떤 그 최고의 전문가적인 그런 짐작이라는 겁니다. 실천적으로 물가 목표 2% 달성 여부를 도대체 무슨 숫자를 보고 판단할 겁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실천적인 문제입니다. 가령 12월 PCE는 지금 5%이고요. 코어 PCE는 그러니까 4.4%입니다. 그 물가 6개 사진 있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다 최근 데이터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2%의 근방에 접근하면은 목표 달성한다고 선언하고,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했다고 선언하고 금리 인상 종료 선언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그동안 일반론적으로 본다면은 식품과 에너지는 단기 변동성이 심해서 장기 추세 보기에는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식품과 에너지는 고려하지 않는, 그게 바로 코어 PC 아닙니까? 그래서 코어 PC가 더 나을 거다. 요걸 저게 2%에 근접하면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했다. 금리 인상 종료 선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지금까지 일반론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CNBC가 아주 재미있는 보도를 한다는 겁니다. 연준은 이번 상황에서는 다른 지표를 주목하는 것 같다고 CNBC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어 서비스 지표 빼기 하우징 지표, 요걸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게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파월이 기다려라, 진득하게 기다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We need to be patient. We need to be patient. 금리가 내려가기 전에 상당 기간 동안 리스트릭티브 레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급하게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일축한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쿨다운 되는 게, 둔화되는 게,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것이 아주 점진적으로 더디게 진행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가는 길이 엄청 험할 것 같다는 겁니다. 험한 길, 범피 로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울퉁불퉁한 거, 포장길이 아니고 비포장길,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렇게 될 것 같다. 즉, 인플레이션 지표가 내리다가 오르기를 반복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내려갈 것 같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지금 그 다음 주에 발표 예정인 CPI 지수는 변화가 없고요. PPI 지수는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 지금 이걸 보고 하는 것인지 하여튼 아주 그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 시각이 잘 드러난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그 미국 시장, 주식 시장은 뉴욕 시장은 일단 그 일 그래프를 보시죠. 1그래프.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교적 크게 상승하고 마감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다는 것도 이거는 분명히 추세적인 호재, 구조적인 호재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미국 경기가 금리 인상에도 강력하게 버티면서 오히려 성장의 길을 가고 있다.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